목민자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인가? 백성이 목민자를 위해 있는 것인가? 신영국 전 문경시장의 지방자치 경험을 담은 책 서울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전국 유명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장을 지낸 신현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로마 이야기입니다. 왜 갑자기 생뚱맞게 로마 얘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 전국이 너무 꽉 막혀 있고 모두가 너무 조급해함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의 성공 요인을 한마디로 개방과 포용력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성에서는 그리스보다 못하고 체력이나 건강 측면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또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아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보다도 못한 것이 당시 로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승리했습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뛰어난 찬란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성공 요인은 그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포용력의 승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는 이방인도 전쟁포로도 수용했습니다. 심지어는 패전 국가의 노예조차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고 모두 로마 시민으로 살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국이 꽉 막혀 있습니다. 매우 답답합니다. 인사청문회 때문에 장관 임명도 몇 개 부처는 아직까지 끝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 정부의 의지가 담긴 공공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이 여야의 의견 차이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법, 새 정부의 뜻이 담겨 있는 정부 조직법도 진통 끝에 지난 20일 쟁점 사항이었던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빼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에 매달려 있는 듯한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도 4대강, 사자방, 기업 규제 얘기가 끊임없이 TV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정치가 한마디로 실종됐습니다. 정치는 안 보이고 다툼만 보입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어느 작가는 정치란 정직한 사람이 가혹하게 차별받지 않는 세상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불이익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정치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힘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정치답게 제대로 역할을 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 쌓았지만은 일자리 없습니다. 농어민들이 현장에서 피땀 흘리면서 일해도 먹고 살려는 문제조차도 팍팍한 그런 현실입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는 여소야대, 내 편으로 갈려서 혼란스럽습니다. 외교적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정치권에서 모범을 보이고 정치권에서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치권에 감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께 건의드립니다. 늦었지만 대표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표님의 평소 시원시원하고 투박한 얘기, 그리고 숲을 볼 줄 아는 정치적 판단 대단히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대표님께 건의드립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타당성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 정부가 이제 막 출범한 시기입니다. 시작 단계입니다. 이제 막 엔진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발은 시키고 그러고 나서 잘 가느냐 못 가느냐를 따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얘기한 물관리 일원화, 그리고 일자리 추경 예산안, 그리고 현재 계류 중인 주요 현안 과제들 평소 대표님 스타일대로 시원하게 통과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여야가 만장일치로 말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국민들에게 국회에서 시원한 소식 한번 보내주십시오. 국민들도 박수 보내실 겁니다. 무더위 식히는 시원한 소식 될 겁니다. 다음으로 대통령과 여당에게 건의드립니다. 모두의 외람되게 로마 얘기 꺼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로마처럼 모두 어우러는 통 큰 정치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여야, 지역, 세대,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가 어우러는 그런 통 큰 정치 말입니다. 지난번 장차관 인사에서 균형 인사하려고 노력한 흔적 보였습니다. 그때 국민들 박수 보냈습니다. 매사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두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의 일관성 얘기입니다. 저도 작은 지역에서 시장을 해보니까 행정의 일관성, 연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비록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나의 정책이 입안되어서 성사되는 데는 적어도 5년, 10년이 걸립니다. 행정은 일관성, 연속성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었습니다. 전임자가 추진한 업무 중에는 솔직히 내키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개성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정부의 일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모두 반토막이 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탈원전 얘기입니다. 새 정부에서 탈원전을 기본 정책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신고리 원전 5, 6호기는 그대로 진행하는 게 저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문제로 계속 논란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신고리 원전 5, 6호기 문제 당초 계획대로 하겠다고 선언해 주셨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시면은 많은 국민들이 박수 보내실 겁니다. 두 번째, 기업 규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들 요즘 정말 어렵습니다.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정말 힘든 시기 보내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해외 시장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말은 못해도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심정일 겁니다. 저도 지금 기업에 몸담고 있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입니다. 과거 대기업 횡포 전횡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기업이 살아야 청년 일자리 만들어집니다. 부디 대성적 차원에서 큰 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분간하지 말고 용서할 것은 가감하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잘못을 논하기보다는
미래 기업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그 방향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기업들 엄중하게 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도 문경시장 하면서 누구보다 검찰, 경찰 조사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조사받는 자체가 당사자에게는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조사받으면 조사받느라고 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없음이 밝혀져도 원상복구 안 됩니다. 조사받고 만신창이 되면은 기업 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디 이 점 깊이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과거는 역사의 판단에 맡기고 우리 모두 미래로 내일로 향해 전진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드 문제, 한미 FTA 재협상 문제, 청년 일자리, 인구 절벽, 교육, 지방 분권 문제 등등 이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100대 과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여야가 손잡고 슬기롭게 통큰 정치 해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꽉 막힌 이 전국을 푸는 것도 정치입니다. 우리 모두 하던 일 잠시 멈추고 되돌아보면서 내일을 향해 다 함께 달려갑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